네, 정신없는 오늘 시장. 현재 구간 다시 또 재건 쪽에서 빼고 천연가스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2시 55분 구간입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이벤트 데이였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인 쪽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너무 많은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도체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신기한 건 삼성전자가 그래도 대차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SK 하이닉스는 파란불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 나눠볼 게 많아 보여서 반도체 먼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순매수단에는 반도체 종목이라고는 글쎄요 우선주 현재 4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관 순매수를 보니까요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앞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송태현 과장님, 오늘 사실 반도체에게 눈길을 준다라는 게 메인 영역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무슨 일이지 싶을 정도예요. 이슈가 있었던 쪽은 엔비디아인데 어떻게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계속적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도 사실 크게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점 이러한 점이 지금까지의 반도체 섹터와 관련돼서 요 근래 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시장의 영향력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따로 나올 필요는 없는데 네.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전자를 단기적으로 조금 더 SK 하이닉스보다도 우위에 지금 더 생각을 많이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전자 관련돼서 컨비션 콜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섹터 AI 관련돼서 지금 이 IT 하드웨어에 관련된 반도체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고 수급적으로 더욱더 받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서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콜을 하게 되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 번 더 숏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전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역시도 이 두 개의 기업이 같은 방향성을 보여줘야지만 반도체 섹터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반등이 유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뭐 종목들이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종목별 이슈로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유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미미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 사실상 같은 반도체 업황의 점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주연 대표님, 엔비디아 실적 나왔고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도 좀 밀렸다라는 것을 봐서인지 SK 하이닉스는 역시나 잠잠합니다. 20만 원 뚫기가 참 어렵네요라는 말도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SK 하이닉스 전략은요? 일단은 당연히 오늘 엔비디아 방향성이 지금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래도 사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외에서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좀 실망감이 있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어떤 세론으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어떤 실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번에
보니까 한 17% 정도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보면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둔화폭이 좀 빠르게 이제 깎이고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요. 보통 이전부터 그 가이던스보다 더 높은 그런 결과들을 내왔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평균치를 좀 계산을 해본다면 6%보다는 한 두 자릿수 정도는 그래도 4분기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는 일단 4분기부터 정상적으로 블랙을 출하가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에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근거 중에 하나가 H200, 그 호퍼 가장 높은 시리즈죠. 그쪽에서 좀 고부가 가치의 어떤 가장 비싼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부터는 더 비싼 또 블랙엘까지 출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관련해서 더 이제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조금 그 추세 자체가 이제 탄력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 구간을 그래도 좀 지켜주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저점 지켜주는지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SK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그래도 매력도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반해서 소부장 쪽 넘어가고 싶은데요. 기관 순매수단의 테크윙이 보이는데 사실 오늘장에 뭐 ISC도요 상방 VI 같고요. 테크윙도 오늘장 플러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내에서 다 같이 우르르 가던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추세가 사실 테크윙은 좀 살아있다라고 해도 물론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온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봐줄 수 있는 종목에서는 손에 꼽거든요. 이런 독자적인 움직임 어떻게 해석하세요? 개별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연내 콜 테스트가 다 마무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납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 거칠게 움직이는 부분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사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중간에 이런 변동성이 많은 부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내 관련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는 그런 관점이 나오게 됐을 때는 확실히 내년도 실적에 관련돼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테크윙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시장에는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ISC는 말씀을 하셨는데 ISC는 빈집에 대한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 바닥에서부터 오늘 기간에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방 VI가 걸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에서부터의 첫 반등은 사실 따라잡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 확률상 많은 높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과연 ISC가 추세적인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의해서는 조금의 퀘스천 마크가 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은 방향성을 보이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가져가되 아직까지는 계속 탐색전으로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는 테크윙과 같은 종목 잘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소부장의 매력도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때 기회 더 찾아볼게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하셨을까요? 바로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고 검색어 탑10에서 현재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테오젠, 미우나 고우나 알테오젠. 이주연 대표님. 네.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고 사실 그래서 브리핑 시간에 한번 요약해서 전달드린 건데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봐야 할까요? 정말 다 거두절미하고 팔 사람 다 팔았고 살 사람 들어온 자리입니까? 아직까지는 다 그렇게 소화가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오늘 좀 변동성이 많이 컸었고 좀 눈치를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래 꼬리를 달았기는 했지만 지금 또 갑자기 또 급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이제 V자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의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알테오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나온 어떤 이제 뭐 이슈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뭐 특허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좀 수급적인 데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은 좀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좀 비어있는 수급 중심의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흔들리고 좀 빠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연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아마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뭐 알테오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매력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도 오전장에 좀 변동성이 심했을 때 거의 뭐 천하제일 단타 대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단타로 활용을 하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조급하게 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알테오젠은 되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제3자 배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적 자체가 최근에 머크와의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증설 자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영향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오히려 좀 외형 확장이라던가 그리고 타임라인이라던가 그리고 파이프라인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쪽에 지금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진입보다는 차라리 조금 쉬어갈 때 그럴 때 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 장기성 자금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는데 오늘 단기성 자금들까지 같이 함께 모였다 보니 위아래 변동은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구간인지라 조금 더 호흡을 갖고 알테오젠 바라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단 알테오젠도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사실 여러 종목들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물러서서 관망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 또한 있었는데 워낙 그 펀더 훼손 없는 쪽에 있어서는 왜 지금 관망이냐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힘이 없는 거면 팔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또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어쩔 수 없는 그 케네디 가문의 입김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상 관련돼서 더욱더 엄격한 이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 속에서는 좀 고민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사실 오늘의 하락을 대부분 다 돌리게 되면서 모양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이 시장의 이 바이오 섹터의 중심이 될 만한 종목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스가 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그런 맹신할 정도의 이 수급 결집력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업종의 대표 종목인 알테오젠이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 있었던 뭐 2등, 3등, 4등 네. 뭐 이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알보리라고 불렸던 네네. 뭐 그런 종목들도 다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반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알테오젠의 방향성을 조금 더 보면서 다시 상방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내가 더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순리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을 높인 바 없었던 셀트리온은 이제 저점에서 꿈틀꿈틀하는 건데 기회는 없나요? 이쪽으로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임 자체가 나올 때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안 좋았을 때, 바이오섹터가 안 좋았을 때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스의
이 주가가 견조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에서 피해가고 싶을 때 이쪽으로 피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아침에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관련돼서 1,000억에 그죠. 대한 걸 다시 예. 한 번 더 나오게 됐죠. 요 근래 보게 되면 사실 수급이 워낙 얇기 때문에 이 자사주 관련돼서 신탁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조금 더 안심을 하면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밸류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거래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히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과 함께 한 가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탄력도를 과연 이 예전에 다른 바이오 섹터들보다 많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구간값을 먹고 나오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저항 이용한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적 성격이 오히려 더 요구될 수 있고 바이오단에서는 오히려 좀 막 소나기가 내릴 때 피해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의 역할 정도로 의미부여하고 계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보니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을 볼게요. SK 이노베이션 함께 나타나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 엔솔까지 같이 보입니다. 탄산리튬 가격이 살짝 올랐다더라가 호재예요. 이지은 대표님. 호재로 해석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워낙에 사실 리튬 가격이 많이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어서. 네, 근데 사실 지금 그것만으로 뭐 2차 전지의 업황이라던가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전부 다 반전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좀 정권 관련한 정책 관련한 리스크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캐즘 문제도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는 포드도 이번에 인력 감축을 14%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원인이 일단 전기차 캐즘 문제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계속 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관련한 좀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밑에 좀 많이 빠졌으면 그 이격도를 줄이는 측면에서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새롭게 추세를 만드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IRA 법안이라던가 그리고 AMPC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에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 말 그 이후에 좀 구체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좀 전기차 말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리아 FT라던가 뭐 HL 만도라던가 이런 쪽들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까 그 엔비디아 얘기를 하다 살짝 놓쳤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좀 성장세를 보여줬던 게 또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이번에 사업부 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트레이딩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리드 쪽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딱 끌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재건주가 지금 강한 만큼, 가장 힘이 있는 만큼 힘 있는 쪽에서 놀아야 한다면 이쪽으로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게 뉴스가 연일 몇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자꾸 그 추세를 만드는데 기름을 부어줘요. 지금 구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테마의 형태로서는 좋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더 테마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다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못 움직일 때는 역시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런 종목군에 있어서 지금의 재건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급을 끌어당기기에 좋은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전쟁의 격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그 이후에 오게 될 이런 이 전쟁 종료 이후에
더 우위를 갖기 위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조금 더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스토리상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수급적으로도 집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이곳에서의 변동성을 이용한 플레이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쪽에서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는 당연히 맞기는 할 텐데 언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당연히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거고요.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사실상 들어가서 어느 정도 다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좋은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5%든 10%든 그것을 더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다시 보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영역으로 뉴스에 움직일 수 있는 쪽이니까요. 네,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인이요. 이지훈 대표님, 사실 전쟁이 막 격화된다라는 전쟁 가능성이 막 격화된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코인은 제 갈 길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역시나 디지털 금적인 측면 그리고 트럼프 측면에 봐서도 가장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주는 지금 자리 예쁠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종목별로 조금 위치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쉬어가는 종목들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종목들은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전략으로 확실히 트레이딩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주식을 트레이딩으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짧게 봐야 되겠네요. 재건과 코인이요.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